안녕하세요. 난임전문간호사 라미라미입니다. 2023년 사실혼으로 임신하기. 예,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하기 시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서류 준비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실혼으로 임신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법적으로 보건소에서 사실혼 관계라고 증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예, 그 개념은 사실혼은 상호간의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로 생활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관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함께 사는 그런 두 분이서 함께 사는 동거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서로 부부라는 인식이 주변 분들이 다 알고 인정하는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결혼한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는 주변 지인분들, 친인척 관계들이 모두 인식할 정도의 공동생활 관계를 유지하는 그것이 사실혼 관계라고 법적으로 흔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예를 들면 결혼식 웨딩 마치는 올렸어요. 그래서 웨딩 마치는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 예, 그런 상태가 대부분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병원에서 사실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예,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대부분 결혼식은 올렸는데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안 하신 이런 사실혼이신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시고요. 그리고 이 사실혼으로 사시다가 임신이 안 되셔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말 사실혼을 사신 분들이 정말 많아져가지고요. 법률혼과 사실혼이 거의 50대 50 정도 될 정도로 사실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주변은 결혼의 형태가 꼭 법적으로 결혼해서의 그런 결혼 행태가 아니라 점점점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같이 사시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혼 관계 시술이 가능해진 거는 우리가 회에는 사실혼 관계를 굉장히 많이 오픈시켜주고 있거든요. 예, 대부분 나라들이 사실혼 관계라고 해서 그런 임신을 위한 시술을 제한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예, 거의 풀려 있는데 우리나라만 굉장히 늦게 이게 풀렸습니다. 모자보건법이 개정이 2019년 10월에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2019년 10월 이후부터는 사실혼이 허용됐는데요. 사실혼 관계인 당사자의 난임 시술이 보조 생식술이거든요. 예, 난임 시술은 보조 생식술, 인공수정, 시험관하기를 말해요. 그게 가능해짐에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난임 부부가 보건소 확인 절차를 통해 지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내가 사실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관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 기관이 보건소거든요. 보건소 가셔서 내가 사실혼 관계이다. 지금 내 어, 남편과 사실혼으로 살고 있다는 그 통지서를 보건소에서 심사를 해서 보건소에서 발급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건소 가셔서 떼셔야 되시거든요. 먼저 사실혼 부부가 신청을 하려면 보건소에 가서 신청을 하시려면 어, 처음 신청 한 번만 해놓으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해놓으시면 매 시술을 할 때마다는 1차는 보건소 가셔서 한 번 떼시고요. 2차, 3차, 4차, 5차 그 이후부터는 어떤 서류가 필요 없어요. 서류가 필요 없고 그냥 보건소 가셔서 사실혼 관계 증명서를 시작할 때마다 떼갖고 오시면 됩니다. 네. 이거를
매 회마다 사실혼 관계가 증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시술을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어, 매 해마다 사실혼 증명서를 띄워갖고 오셔야 됩니다. 모든 서류 접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 번만 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서류 준비는 딱 한 번만. 하지만 매해 시작할 때마다는 사실혼 관계 증명서를 보건소에서 띄워갖고 오셔야 합니다. 먼저 난임 진단서 없이 먼저 신청을 받거든요, 보건소에서. 난임 진단서를 먼저 떼러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대부분 난임병원에서 난임 진단서를 떼느냐고 굉장히 급한데, 먼저 선 신청하셔도 됩니다, 보건소 가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시술을 먼저 받고, 시술 이후에 난임 진단서를 발급해서 보건소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최초 신청하고 난 다음에 이후 시술 2차, 3차는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초에 한 번만 신청을 해서 혼인관계 증명을 받으면 2차, 3차, 4차부터는 그냥 통지서만 받으시면 됩니다. 난임시술 회차별로 혼인 사실혼 관계 서류 확인 및 지연 결정 통지서 발급이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 이유는요. 인공수정 1차 하시고 인공수정 2차 들어가실 때 네, 사실혼 관계 증명서를 빼먹고 안 가져오신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뭐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혼 관계 증명서를 가져오셔야지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셔서 시술비, 약제비, 초음파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시작할 때마다 사실혼 관계 증명서를 꼭 떼갖고 미리 떼셔서 병원에 이제 시술 시작할 때 미리 가져가셔야지 더 저렴하게 시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내국인이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두 부부 모두 내국인 우리나라 사람이시면요, 보건소에 가시면 시술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술 동의서 거기서 주시거든요. 그거 쓰시고 1년 이상 동거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주민등록 등본을 떼거든요. 남편 거도 주민등록 등본을 떼고 내 거도 주민등록 등본을 떼서 1년 동안 같은 등본 안에서 거주했다는 게 밝혀지면 사실혼이 인정됩니다. 네. 1년 이상 동거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단, 이렇게 둘이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동거 기록을 확인해 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 사실 서로 주말 부부이고 이렇긴 하는데 거주지가 직장으로 인해서 따로 사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보증인이 있으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보증인이 2인 이상 내국인, 네, 친구나 지인이 2인 이상 내국인이어야 돼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제출하셔서 보여주시면 되시고요.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부를 제출하여서 타인과의 혼인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보건소에서. 그래서 서로 사실혼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다른 사람이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불륜. 네. 그런 상황이 불륜인데 이렇게 시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당사자, 남편과 부인 모두 가족관계 증명서를 봐서 혼인 관계가 있는지 보건소에서 확인을 합니다. 두 부부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이신 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 포함 사실혼 부부인 경우 말씀드릴게요. 외국인이 1인 포함된 사실혼 부부면요. 당사자 중에
한 분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을 확인되어야 돼요. 예. 국내에 1년 이상 체류했다는 것을 증명서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외국인 등록증 같은 경우 출입국 사무소에서 발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국내인 사실은 부부가 제출해야 할 서류 외에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국내에 1년 이상 체류 및 타인과 중혼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 체류도 했지만 다른 사람이랑 또 결혼은 되어 있지 않는지 꼭 예. 이중으로 양다리를 거쳐 있지 않는지 꼭 중혼 여부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경우에는 약간 복잡할 수 있어서 보건복지 상담 국번 없이 129번, 119번에 하셔서 사실혼 관계에 관련돼서 질문하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이제 시술 절차를 알려드리면 보건소에 방문을 하시면 앞에 있는 서류를 다 갖고 보건소에 가시면요. 내가 가야 할 보건소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내가 주민등록 등본에 있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가 담당이거든요. 거기에 가셔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서류를 다 내시면 거기서 난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 통지서를 받으시면 난임 지원 결정 통지서를 의료기관에 내가 시술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시면 되시고요. 난임 지원 결정 통지서에 통지서 날짜가 있거든요. 그 날짜부터 의료보험제가 적용해 준다고 했잖아요.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한 번 더 써놨죠. 사실혼 난임 지원 결정 통지서는 매회 시술 매회체마다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수정은 30만원 지원, 시험관하기는 110만원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관 시술 그리고 이걸 제출하고 난 다음에 의료기관 가셔서 시술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시험관하기나 인공수정을 시행하시면 되시고요. 보건소 지원 내용도 같이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보건소 지원 내용은요. 사실혼 관계이지만 소득 기준 180% 이하이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예. 중위 180% 이하이신 두 부부 합산 180% 이하이시면 사실혼 관계여도 정부 지원 혜택을 받으시는데요. 얼마 혜택을 받으시면 시험관하기는 난자 채취하는 걸 신선배아라고 하거든요. 난자 채취하시는 거는 최대 9번을 110만원 받습니다. 네. 매해마다 110만원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보건소에서 45세 이상은 90만원 지원해주고요. 동결배아 이식이 있거든요. 예, 난자를 채취해서 배아를 만들면 그 배아를 동결해 놓거든요. 얼려 놓거든요. 그 동결한 배아를 녹여서 다시 이식하는 걸 동결배아 이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7번 하고요. 44세 이하는 50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그 45세 이상은 40만원 지원을 해주고요. 인공수정도 5번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총 5번 1회 할 때마다 30만원, 네, 5번 3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인공수정은 30만원 지원 받으시면 거의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무료로 시술 받으실 수 있거든요. 45세 이상은 2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혼으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하기 시도를 준비하신 분들은 이 보건소 지원이 되는지도 같이 알아보셔서 요거를 혜택을 받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180% 이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두 부부가 622만 2천원
이하로 버시면 된다는 건데요. 이 두 부의 월급을 두 분 합친 금액은 좀 불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료보험 내는 돈으로 계산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직장 가입자시면 22만 2,624원 이하로 내시면 위에 이 금액을 다 지원받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22만 2,624원이 되는지는 어떻게 하시면 두 부부 중에서 많이 내시는 분이 있고 적게 내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적게 내시는 분은 50%만 반영합니다. 50%. 그럼 제가 적게 낸다고 칠게요. 제가 직장 의료보험료를 한 달에 10만 원씩 낸다고 할게요. 10만 원이면 저는 5만 원 정도만 반영된다고 계산하시면 돼요. 남편분은 100% 반영되시고요. 예. 남편은 15만 원 내고 나는 10만 원 낸다. 그럼 둘이 합치면 25만 원이잖아요, 원래. 남편 15만 원, 저 10만 원 하면 25만 원인데,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남편 15만 원 100%에다가, 저는 적게 내는 사람이니까 50%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는 5만 원. 그럼 남편 15만 원, 5만 원 하면 20만 원이죠. 그럼 22만 2천 원 이하시죠. 예, 그러면 위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사실혼으로 지금 임신 준비하시는 분, 새해 다시 준비하시는 분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꼭 시술하기 전에 꼭 그 사실혼 관계 그 보건소에서 그 통지서를 꼭 발급 받으셔서 병원 가지고 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2023년에도 많은 분들이 임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